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지역 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 통합 지원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 돌봄 통합 지원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좀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도 3월 달에 제정되면서 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해서 전부 개정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이제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 돌봄을 지역이나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네, 2026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 좀 책임감도 좀 있을 거고 부담도 좀 클 것 같은데 좀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조례는 전부 개정 들어갔고요. 저희가 지금 건보공단이랑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저희 시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약간 원스톱처럼 그 돌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 읍면동 통합창구에 있는 직원이랑 건보공단 직원이랑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통합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과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그분한테 맞는 지원 체계를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맞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은 그 예산을 지원받는 그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제 기술을 지원받는 기술 지원 사업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지원 사업에 의해서 그 장기 요양 인정 기각 각하 등급의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38명 중에서 3명을 발굴해서 그 시범 사업을 시행하신 거죠. 네, 우선 지금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도 진행을 했고요. 그 세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가로 또 발굴이 되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에서 의료하고 건강관리, 돌봄, 기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저희가 그 세 분에 대한 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담당자, 통합창구 담당자랑 건보공단이랑 보건소랑 저희가 모여서 그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1차 회의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선 진행을 하고 그게 연장이 될지 뭐 종결 처리를 할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회의를 한 사항이라 진행 사항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만 진행이 된 상태고 이제 그 가정 방문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정 방문은 당연히 다 처음 이루어졌어요. 초창기에 이루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 외에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건소와 각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범 사업에서 그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서 그 참여한 기간이 지금 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향후에 확대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1차 의료 수가 지원 사업은 지금 그
평택에 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의원이 3개소 있고 한의원이 5개소 있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수가에 대한 거는 건보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저희 예산이 들어가진 않는 사항이고요. 지금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요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집에 방문하는 걸 또 꺼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원하고 한의원 포함해서 8개소인데 이 숫자로는 지금 3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여 기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처음 시작이라 저희가 통합돌봄이 무조건 이 의료 수가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 하면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그 돌봄 통합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그 돌봄의 의료와 보건이 같이 합쳐진 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참여 기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저희가 우선은 지금 시범 사업 지금 처음 시작한 거고요.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관리에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참여한 게 경기도 의료원하고 안성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 관내는 없나요? 그게 재택의료센터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희 지금 시민의원이 한 군데에 지정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돌봄 통해서는 지금 재택의료 쪽으로 지금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게 통합돌봄이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돌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뭐 주거 환경 개선도 있고 돌봄 사업도 있고 보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자부담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재택의료라든가 수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병원을 가는 것보다 병원에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그 댁이나 이런 데서 그 재활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이제 집에서 그런 재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 병원은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협회 쪽에서도요. 저희가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뭐 한의사 그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건보공단에서. 근데 그분들도 이게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원하기는 하는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다 갖춰야 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내시된 그 예산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된 게 없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향후에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어떠한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올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희가 우선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사업이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지금 사실 통합협의체도 저희가 12월 달에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분들 사실 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좀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22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연구 보고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면 그 선도적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일상생활 보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봄이 통합이 되면 뭐 사회복지사도 있을 거고, 뭐 간호와 관련되어 있는 직군도 있을 거고, 요양보호사들도 있을 텐데 서로에 대한 처우에 대한 그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 전문성이 사실은 아직은 다소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약간 좀 격차가 크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처우도 좀 개선이 당연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좀 굉장히 많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 통합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격차도 좀 서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올해도 이제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회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좀 높았었고요.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독감 예방 접종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신데 그게 이제 요양보호사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한번 예산을 편성하려면 좀 굉장히 뭐 10억대 이상 막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선뜻 아직 편성은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재정이 좀 나아지면 좀 필요는 하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돌봄이 통합이 되면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그런 직군에 종사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조속하게 시행이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장기 요양요원 직무 역량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면 다 2025년도 11월에 다 개최가 됐어요. 근데 그 교육이 11월에 집중이 된다는 거는 좀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11월에 이렇게 집중돼서 개최가 됐는지 2026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개최가 될 건지 아니면 뭐 이 교육에 대한 이 커리큘럼에 대한 그 일정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장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이제 종사원이나 아니면 원장님들 그분들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로 해서 1,500만 원 별도로 세운 부분이라서 이제 분기별로 교육이 있고 11월에 이제 그분들 대상 되시는 분들을 차기로 이제 해서 저희가 차수로 이제 모시고 전문적인 강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든 여러 가지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가 산정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도 같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그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장기요양보호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또 다른 부분에서 또 그 학대를 노인학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당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걸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수가나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지금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한 교육이라고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너무 국한돼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의 그 방문이나 주간보 이런 기관에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모르게 또 다른 곳에 담겨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한마음 축제라고 해서 그분들이 좀 모여서 좀 하루 지낼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적지만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워크숍이나 좀 밖에 나가서 좀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를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06조 독거노인 안부묻기 유제품 지원, 우리 최진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누가 봐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집행률도 좋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대상자를 이제 사업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북부, 남부, 서부 권역으로 좀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대상자는 조금 더 많이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단가랑 또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단가랑 또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단순한 유제품뿐만이 아니라 좀 건강식품도 해서 좀 다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조금 특성화해서 이제 유제품을 지원을 해드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유제품 중에 어떤 종류가 지금 배달이 되고 지금 있나요? 일반적인 이제 우유나 요구르트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이제 녹즙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필요한 부분을 또 북부 같은 경우에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도 좀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제품도 좀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상자들이 정말로 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자는 좀 많은데 이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대상자 수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취지가 이제 독거노인 안부 묻기를 위해서 이제 유제품을 전달하면서 이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어르신에 대한 그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56쪽에 그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도비 사업이었는데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중단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1호 전액 저희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이제 83인데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보시고 필요한 정보는 이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만큼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종이 매체의 신문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이 신문사도 보니까 별도의 홈페이지는 다 있고 필요한 정보는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중단된 마당에 저희가 11호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경로당에 이제 이게 주간식으로 해서 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제 이게 도비가 일몰이 되다 보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에서 또 이 노인복지신문은 100% 세워주겠다라고 또 연락이 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로당이나 그리고 대한노인지회에도 저희가 이제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 사업인가를 한번 알아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신문을 또 읽으시고 싶어 하시고 그거로 또 정보를 접하시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제 사업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경의 도비가 내려올 예정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장수노인 기념식 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명칭이 달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와 그 장수노인 기념식 행사와 그 참석하는 대상은 같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노인의 지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계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노인의 날 행사랑 어버이날 행사가 이제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장수 노인의 날 또 조례를 해주셔서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해서 저희가 이 기회에 저희가 이제 장수 노인분들을 위한 기념 행사나 그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에서 요거로 대체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수 축하 물품 구입비 4만 원 곱하기 80명이면 그 대상자가 80명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예산을 할 때 100세 이상 노인분들이 80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요.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매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이 사업은 제가 봤었을 땐 조금은 이제 장수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예산을 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혹시 읍면동 사업으로 뭐 전환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제 뭐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또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더 잘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486쪽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딱히 이 사업명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5년도도 매칭 비율이 같았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이 사업은 그 그러니까 직업 재활 시설 중에서 근로 작업장이 대상 시설이고요. 저희 시에 직업 재활 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동방재활 근로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인력 지원 이제 인력 인건비 1명분 하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 제작비 해가지고서는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도비 20%, 시비 80% 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하고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인건비인데 감액이 돼서 이게 좀 뭐 이것도 도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도에서는 이제 감액된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수준에서 회복시키겠다라고는 이제 이제 얘기는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작업 시설이 7개소인데 그중에 동방재활복지관만 해당이 된다는 건 어떤 얘기인 건가요? 저기 근로작업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근로능력은 있으나 장애인들 중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제공하는 시설이 근로작업장 시설인데 이제 다른 데는 그 7개소 중에 6개소는 근로능력 이제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대상이 안 되고요.
여기 동방제약 근로복지관만 그래도 근로 능력이 있어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해서 이제 취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매칭 비율이 2대 8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대 9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기 이게 아니, 전년도에는 저희 확인 전년도에는 2대 8로 됐다가 올해 아니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26년도에는 1대 9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540조 보겠습니다. 맞춤형 가족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좀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그 평택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 가족문화체험 13가족 32명이 참여를 했고 또 2024년도 12월 20일에는 고려인 가족사를 담은 가족문화제도 개최를 해서 약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가족행복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운영했죠. 예, 예. 이때는 평택 시민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가정 40명만 참여를 했어요. 이제 2024년과 2025년도의 실적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24년도에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24년도에는 주로 그 행사 위주로 했다고 하면 가족행복학교에서 한 25년도는 가족 단위로 해서 가족 단위가 체험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그 전에 했던 그 보여주기 행사 뭐 이런 거보다는 와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내실 있게 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면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에서는 좀 상당히 서운해할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2024년도에는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2025년도에는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합정불악사회복지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던 1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는 방식이 뭐 2024년과 2025년도가 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대동소이했을 것 같고 단지 수행했던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사업에 신청을 한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됐었던 거로 보여지고 2025년도에는 실적을 마치기 위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같은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행 기관이 굉장히 좀 잘 못했다라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좀 행사라든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가족 단위로 해서의 소통하면서 그 다문화 가정에서의 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서 그 두 가지 사업 계획을 좀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양쪽의 장단점을 좀 분석해서 그렇게 공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실행한 사업은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한 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돼요. 예? 근데 그 신청 자체가 지금 잘 안 됐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부서에서 체크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거는 걸고 대체적으로 이제 12 중점으로 선출 세역을 보고 이것이 합당하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전 의원님께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지만 복지는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분들은 더 어려운 취약 계층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매칭 사업들이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는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가슴 아픈 사연들도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좀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좀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 그 산출 기출이 성실하게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어떻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금액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뭐 단가도 없고 또 횟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전년도 하고 이번 거 하고 그러면 또 25년도에 또 정산도 결산도 아직 안 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런 복지 지출에 대해서 이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기서 또 삭감을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시 지자체의 시위로 봤을 때는 또 산출세액을 보면은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것도 촘촘하게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데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이제 12% 25년도와 26년도 동일하게 이제 5,500을 세웠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세미나 및 워크숍에 대한 이제 사업입니다. 산출 세역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산출 세역이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났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질의들이 로 소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들이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또 개선 사항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 사항이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좀 답답한 부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 가정에서 내가 돈으로 혈세를
살림을 하게 되면 가계부를 쓸 때도 굉장히 그 예산에 맞춰서 절감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좀 산출세액을 좀 세밀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시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진정성 있게 세출을 해냈구나라는 어떤 신뢰성이 가거든요. 조그만 것서부터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의회에 들어와서 좀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간부 회의 때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방안책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좀 세워서 잘한 부분들은 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되는 데는 또 다른 뭔가가 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걸 분명하게 좀 강력하게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산출세기 보면은 이제 교재 제작비가 65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은 20만 원이 감소를 됐어요. 그리고 또 운영비에 보면 다가 재료비 해가지고 35만 6천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이 다가도 각자 부서마다 그 천차만별이더라고. 어디는 4,000원도 있고 다가가 어디는 뭐 2,500원도 있고 이래.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맞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소한 것이지만 조그만 금액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특근부와 태산처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간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 때는 좀 절감을 해서 해야 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높이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촘촘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대체적으로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교재 제작비가 왜 줄었는지, 그럼 전년도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물론 예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금액으로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럼 이것도 전년도에는 제작을 몇 부 했는데 이번엔 몇 부가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산출이 되어졌구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다가비의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런 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몇 명의 인원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은 지면이 적지가 않고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좀 담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계속 개선할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지산이 안 되고 있다. 프로그램 비용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전년도에는 2,5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350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인원수로 우리가 다른 데에서 교재비를 줄였다고 한다면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좋은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미나 워크숍이 됐다고 하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면은 굉장히 같은 예산이지만 우아래 그냥 바꿔서 금액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을 세우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 있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 또한 이거를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굉장히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영비나 식대나 숙박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입장에서. 그럼 몇 명이 이렇게 그 보장협의체에서 세미나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도대체 몇 명이 식대인데 몇 명을 하지?
이러한 혈세를 가지고 내 재산을 시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진정으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좀 꼼꼼하게 해주면은 굉장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예산은 똑같지만 이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그램비를 그 전년도보다 줄였어. 그러면 이게 뭐지? 강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강사비가 왜 증가가 됐지? 프로그램은 더 줄어들었는데? 그럼 그 강사분이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세미나를 가고 숙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강사로는 더 많아졌어? 프로그램비는 더 적어졌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다음부터는 이거 꼼꼼하게 좀 더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요. 그러니까 그 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부 공직자분들이나 저희들이 세금을 가지고 후투로 쓰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배이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부족한 부분은 산출 기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47쪽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12 이제 100%로 예산 집행을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 산출세역에 보면은 불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시설 장비 유지비가 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하고 또 합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도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거 싶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줄어들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네네.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줄인 예산이 상황입니다. 부족해서 네네. 삭감한 거는 알겠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를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시설 장비라는 건 갈수록 노화되고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저는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삭감해라 그러니까 그냥 총 금액에서 그냥 여기서 삭감해도 되겠다라고가 아니라 시설 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근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 장비라는 거는 갈수록 좀 더 유지하는데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삭감을 해야 정말로 이거는 삭감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치겠다 하는 것부터 삭감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은 부족하게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거라 만약에 시설 장비 유지비가 좀 부족하면 전용해서 쓴다를 네, 쓸 수 있다는 운영비에서 말씀입니까? 운영비에서 조금 조정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좀 그렇게 해놓고 다른 데에서 이런 걸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삭감할 부분에서 좀 낫지 않을까. 공공요금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전략해서 좀 줄이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240만 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공과금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서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뭔가 공감이 갈 수 있는 데서 삭감을 하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평택 시민 나눔문화 축제도 저희 11호 100%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제 시청 앞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산출세액에 보면은 전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것도 저희 시비가 100%인데 요즘 그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홍보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놓은 거는 이것이 봤을 때 공감이 갈까. 홍보나 초대장도 얼마든지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모바일로도 하고 초대장도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 초대장도 보면은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두껍게 그 예산이 총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하는 그 뭡니까? 이 소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책받침처럼 팍팍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산이 혈세인데 이 내용을 그냥 A4지에 담아서 저희한테 초대장으로 보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모바일로만 보내도 되거든요. 요즘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거는 삭감을 정말 해도 된다. 이 시대에 맞춰서 좀 우리가 행정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님 초대장 같은 거는 아마 간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눔 축제가 리플렛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리플렛도 빳빳하게 네. 해가지고 네. 하게 되고 얼마든지 전략할 수가 있다. 네, 그렇긴 한데 나눔 축제가 지금 해가 갈수록 좀 더 내실화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실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것도 500이 좀 삭감됐다가 아니, 제가 다시 예산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담을 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아니면 그 삭감한 만큼의 다른 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진행에 있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방안책을 세워서 여기에 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산출할 때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여기는 지금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 현수막, 초대장, 리플렛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이러한 홍보비로 인한 26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5년도에는 이러한 총 홍보비가 복지국에서 얼마였고 26년도에는 이러한 현수막이나 초대장이나 리플렛 모두 홍보로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25년도보다 26년도가 증액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시대에 맞춰서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시대에 맞는 홍보를 좀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금액 조정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61쪽 보겠습니다. 아, 61쪽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분들 건강검진인데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집행을 많이 안 됐던 이유가 신청을 해놓고 여러 가지 뭐 중복된 그 본인들도 그 보험이 있고 그래서 안 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인원이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나온 인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검진 대상인데도 이거를 좀 미루다가 연말 돼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이제 본인 의원은 생각인 거예요. 그 예산이 수반되는데
약속인 거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중복적으로 간행이 되면 잘 하는 그 시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시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시설에는 페널티를 주든지 뭔가가 좀 어떤 방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책을 세우고 우리가 이러한 건강검진이나 처우 개선을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청을 그냥 받아놓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방안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안을 세울 것인가도 좀 우리가 고심을 해서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립니다. 의원님, 이게 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좀 진행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